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기로 극적으로 타결하며 국내 원전 기업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원전 기업들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제 국내에서 역시 또 각광받는 게 이제 이 원전주, 그 중에 하나가 원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원전주 얘기를 또 박유정 파트너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포인트를 좀 잡으셨어요? 일단은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한번 갭상승으로 떠서 출발을 했다가 그 소폭 차익실현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변동성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수급적인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최근에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온 이슈이기도 한데요. 현지 시각으로 이제 16일에 이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갈등이 이제 봉합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었죠. 네, 근데 이미 일주일 전쯤에 우리나라와 미국 쪽에서 이 원전 관련된 그런 이제 협약들 MOU를 체결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라는 점, 이런 점을 이제 눈여겨볼 만한데요. 조짐이 있었군요. 네, 이미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갈등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딱 트럼프 그 당선인의 취임식 직전에 이런 이제 그 갈등이 봉합됐다라는 점,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연초부터 하나의 이제 업적을 가져가면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웨스팅하우스의 이 목리는요, 2009년도 우리나라 이제 바라카 원전 수출 당시에도 한번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일부 로열티라든지 내지는 일부 일감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각종 기자재들을 사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원전 쪽에 된 이제 예산안에서 한 187억 달러 정도 된다는데 거기서 한 20억 달러 정도를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비용을 가져가게 된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이제 한수원과의 갈등이 다시금 또 이렇게 재점화가 되면서 2022년도경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에서 주장했었던 바는 우리의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한국 쪽에서는 주장하는 게 그 원천 기술을 그 개발하고 이제 개량을 해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지금 기술로 이미 개량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 점에 있어서 일단은 웨스팅하우스에서 그 뭐랄까요?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한 거죠. 네, 제기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수출 관련해서 미국과 그렇게 수출 관련해서 이렇게 협약을 또 맺은 그런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웨스팅하우스 같은 미국 기업의 또 추가적인 허락을 받아야 됐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이제 봉합이 됨으로써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갈등에 대한 상황은 아무래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드는 등 이제 앞으로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2021년도 경에도 이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그 협력을 하는 관계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양보를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첫 출발, 그래도 올해 첫 출발 체코 원전 수주 이제 본계약을 앞둔 만큼 향후에 있을 유럽의 추가적인 수주도 따낼 가능성이 높아서 원전 관련주 이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본격적인 그런 이제 신호탄 같이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제일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특히 이제 영업 활동에 있어서 상대국이 너네는 뭐 그런 거 걸려 있지 않아라고 얘기를 할 거리를 아예 없앴다라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원전 관련주도 한번 쭉 보죠. 고윤별 앵커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기업들 이달 들어서 강한 상승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역시나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무려 7%가량 상승했던 한전산업은요,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10,000원 선을 돌파한 뒤에 시원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0.73%가량 상승했는데요. 1월 들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기관이 8거래일째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주가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역시나 0.1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긍정적인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기업들의 5일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체로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꾸준하게 긍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수급 역시나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전기전은 1.9%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때 3,000원대였던 주가가 5,000원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 더 확장되게 된다면 원전 기업들, 특히나 SMR과 관련된 기업들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전 기업들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원전 관련주도 좀 보신 것처럼 많습니다. 또 우리 눈에 익은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낯선 종목들도 좀 있죠.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곽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체코 수주전에 있어서 팀 코리아의 일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단 팀 코리아의 그런 멤버들을 보면 한전기술, 한국원자력 원료, 한전 KPS,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 원전 생산 그 핵심 설비로 꼽히는 원자로라든지 발전 터빈 이런 원전 주기기를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중에서 체코의 그 원전 기업인 두산 스코다 파워를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인수했던 회사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는 27일 체코 그 프라하 증권 거래소 쪽에 그 상장을 위한 준비 중에 있고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쯤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IPO를 한다? 네, 두산 스코다 파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사실 이제 발전기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특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기술 이전을 좀 미뤄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체코 수주전을 기점으로 해서 약 2천억 원의 그 자금을 들여서 발전기 기술을 이제 이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두산 스코다 파워 쪽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발전기의 영역이 굉장히 좀 다양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유럽 쪽에서 이런 원전 지금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SMR도 확대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체코 정부 쪽에서도 앞으로 향후 그 SMR을 한 10기 정도 늘려나갈 그런 예정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주까지도 앞으로 향후 두산 스코다 파워가 따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두산 스코다 파워의 매출이 향후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결 실적으로 만약에 반영되게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상의 움직임 봤을 때 체코 수주전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25,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후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눌렸습니다. 근래 들어서 다시금 이제 주가가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온 만큼 체코 수주전 본계약을 앞둔 지금 25,000원 구간대 전고점까지 다시금 주가가 올라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가격 구간대도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고점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 박 이사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원자력 특정 종목도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이제 ETF 쪽을 준비를 했는데요. 좋죠. 우리나라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도 몇 개가 이제 상품이 등록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외국 쪽 기준을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캐나다, 영국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ETF인데 종목명은 상품명이죠.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이라는 상품이고요. 일단 어떤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브리핑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늄 채굴과 정광 쪽에서 이제 카메코나 우라늄 에너지, 이제 정광이라는 것은 우라늄을 가공을 하면 노란색 가루가 나오거든요. 그걸 정광이라고 합니다. 우라늄 변환과 농축 쪽에서는 유명한 기업죠. 센트러스 에너지, 그다음에 원전 설계나 건설 쪽에서는 BWX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뉴스케일 파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라늄
그다음에 원자력, 밸류체인, 그다음에 우라늄에 직접 투자까지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전방 후방 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대표 기업들이 모여 있는 ETF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주가가 좀 얼마나 합니까? 상품이 등록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가격적으로는 지금 한 10,000원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관심권에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 상장 ETF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원전하고 증권주 관련 두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